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 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가의 국빈 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시안 정상회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면서 예정됐던 진료나 수술이 줄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결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환자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수일에서 한 달가량 늦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 예약 취소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노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노조에 이어 세브란스 병원 노조도 27일부터 예정된 무기한 휴진에 대해 명분도 없고 방식도 잘못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진료 연기와 예약 취소 등 관련 업무를 전부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은 나날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먼 지역에서 오느라 병원 인근 숙소까지 예약하는 환자들은 불확실한 일정 탓에 마음을 더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모인 유방암 환자들이 파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열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지금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30도 넘는 땡볕에서 수십 분을 기다린 뒤 겨우 의협 직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 관계자들은 서로 자신은 최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건 대대장이었다는 탄원서를 냈는데 이번엔 대대장이 임 사단장 때문에 정신병동 입원까지 했었다고 주장하며 최상병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상병 실종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했던 이모 중령이 최상병 사망 이후 처음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중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2명 중 1명입니다. 지난 2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이중령은 그동안 부대에서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령의 변호인은 최상병 순직 이후 이중령은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차별적 학대를 받았다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안에서 이중령을 철저히 고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며 긴급 구제도 신청했습니다. 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이중령을 사고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이중령의 의혹 또는 과실로 작전 지침을 오해해 부하들이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 규명의 핵심인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3개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500g 제품이 같은 가격에 400g 정도로 줄어드는 시기인데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제품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간편식으로 많이 찾는 치킨 너겟입니다.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만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424g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출시된 제품의 포장지엔 540g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알고 보니 올해 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420g으로 슬그머니 줄였습니다. 간편식으로 인기가 많은 냉동만두도 무게를 재보니 지난해 상반기 판매된 제품보다 40g 정도 용량이 줄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식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33개를 적발했습니다. 용량을 최대 27%까지 줄였습니다. 간편 가공식품부터 과자, 절임 반찬, 주방 세제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걸 내가 체킹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손해로 다가오니까 물건 살 때도 조금 더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속이는 행동은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량을 좀 줄였습니다라는 광고라든가 그 포장지에 그런 문구가 있었으면은.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원은 33개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체에 용량을 줄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